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25일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재 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물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며 형식은 단독 회담이 먼저 열리고 이후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 이어 공식 연회 순이라고 크렘린궁 측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는 있지만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I don't think there will be practical results. Even economic cooperation, if discussed, it will be discussed for future, because now we can do nothing in this sanctions condition.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무리해서 북한을 도와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ediator role of Russia in current dialogue between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it's difficult. This role is difficult to implement because of tense rel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Russia. 백악관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던 전문가도 김 위원장이 푸틴의 환대는 받겠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he'll be pleased that Russia is most likely not going to reverse course. And break consensus i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for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을 자극해가면서까지 북한 문제에 관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더 많은 사이버 공격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견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로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불법 환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에 따라 북한은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공격 주체를 찾기 힘들고 대응 가능성이 적은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을 지적했습니다. It's low cost. It doesn't require highly specialized equipment that the West could block North Korea from getting. It's very hard to retaliate because North Korea doesn't launch the attacks from within North Korea.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 견제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Developing the defense network and infrastructure that would blunt the effectiveness of Kim Jong-un's weapons. That means upgrading our counter-cyber technology. It means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긴장 고도를 저지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되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외교 전략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싱크탱크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북한이 대북 제재 여파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안이 강한 은행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불법 환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They could potentially be using crypto to fund their WMD programs. They're able to pay people to do ship-to-ship transfers, people to pay for their goods directly via cryptocurrency, and there sort of wouldn't be a trace. 합동군사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남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 이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대행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 토론회에 참석해 미한 양국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동맹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네퍼 대행은 또 토론회 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종류의 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북한 자유주간에서는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를 위해 탈북 여성들과 북한군 장교 등이 참석한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해 군대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고위 장성들을 처형하고 젊은 병사들을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와 함께 북한 군대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짚고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27일 개방 예정인 한국 고성 지역 DMZ 비무장지대 내 평화 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하고 한국군은 평화 둘레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주 긴 시간 노력했다면서 둘레길 방문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고성 평화 둘레길이 기존에 승인한 13개 비무장지대 교육 현장처럼 남북교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